제주를 떠나 부산으로 오던 전기 여객선 남영호 362.04톤 선장 강태수 53이 1970년 12월 15일 아침 8시경 일본 스시마 대마도 서쪽 103km 북위 34.5도 동경 128.5도 해상에서 침몰하였다. 부산시 중구 충무동 3가 27범지 남양상사주식회사 대표 서몽득 소속인 남영호는 1970년 12월 14일 오후 5시 제주 서귀포에서 승무원 20명과 승객 157명을 태우고 떠나 성산포에서 다시 승객 99명을 태우고 화물도 156톤을 싣고 부산으로 오던 길이었는데 승선자 명부에 있는 256명 외에 승객이 더 있을 것으로 보여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었다. 사고 현장에는 12월 15일 아침부터 약간의 계절풍이 불고 있었으나 사고가 날 정도의 날씨는 아니라고 당국은 밝히고 있어 사고 원인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었다. 서귀포에서 부산 간 전기 여객선 남영호 침몰 사건이 발생한 1970년 12월 15일 오전 교통부, 치안국, 해경 등 관계당국은 사건이 발생한 지 6시간 동안이나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채 깜깜무소식이었다. 어처구니 없는 해상 촉각의 부재 상태를 빚음으로써 당국은 뭘 하나? 이토록 큰 사건을 그처럼 까맣게 모르고 있을 수 있냐 하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었다. 이날 오전 남영호의 제1부는 오전 11시 10분경 약 250명을 태운 것으로 추산되는 한국의 연락선이 12월 15일 오전 8시경 부산과 제주도 사이 해상에서 침몰했다고 일본 해안보안청을 통해 외신으로 국내에 알려지고 또 스시마 대마도 남쪽 110km 바다에서 부근을 지나고 있던 일본어선 고아마루와 고오료마루에 의해 표류하고 있던 침몰된 남영호의 4명과 승객 4명 남자 1명, 여자 3명을 구조했다고 이날 오전 11시 반경 속보를 알려옴으로써 막연한 추측만을 되풀이하고 있던 관계당국을 더욱 당황시키기만 했다. 이 같은 해상 촉각의 마비 상태로 구조에 손조차 쓰지 못한 당국은 뒤늦게야 사건 확인에 나서 사건 발생한 지 6시간이나 지난 이날 오후 1시께야 해경함과 해경기가 사고 해상을 정찰하여 오후 2시경 뒤늦게 침몰을 가까스로 확인했을 뿐이었다. 외신을 통해 12월 15일 11시 10분경 첫 사고 소식을 받은 경찰은 처음엔 오보라면서 조그만 화물선이 침몰했을 뿐이라고 버티다가 계속 외신 보도가 전해지자 정오께야 서귀포에서 부산 간의 여객선 입출항 관계를 체크하기 시작했다. 12월 15일 12시 20분께야 남영호가 서귀포를 떠나 부산에 이날 오전 8시께 입항할 예정이었는데 안 들어왔으니 사고 선박은 남영호일 것이라고 막연한 추측을 할 뿐이었다. 경찰 조사에 의하면 남영호의 구조 신호를 해운국에서는 일체 받은 일이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일본 보안청은 이날 새벽 1시 25분께 SOS 신호를 수신 즉각 구조 작업에 들어간 사실이 알려져 우리 해운국이나 해경대는 이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더구나 이 사고가 전해진 오후 늦게 내무부 고위 당국자는 즉각적인 사태 수습에 임하지 않고 오전부터 시작한 예산관계 회의를 계속할 뿐 270여 명이나 죽은 것으로 보이는 이 해상 사고를 등한시하고 있었다. 경찰이 이 사고에 개입하기 시작한 것은 12시 20분께서야 해경 867함과 868함, 869함 등 세 척의 함정과 해경기 일대를 현지에 급파한 후부터인데 이날 오후 2시에 사고 지점이나 사고 선박의 잔해를 일체 발견하지 못하고 남영호가 항로상의 바다 위에 없다 는 것만을 확인했을 뿐이었다. 해군 당국이 밝힌 바에 하면 해군은 이날 낮 12시 10분경 해경으로부터 남영호 침몰의 보고를 받고 즉각 남해를 경비 중이던 호위 구축함 71함을 조난 현장으로 긴급 출동케 하고 낮 1시경에는 진해항에 정박 중인 해난구조선 하터3함과 고속수송함 81함도 현장에 급파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교통부는 일본 해상보안청에서는 남영호로부터 구조신호 SOS를 받았으나 우리나라 남해안 무전수신소에서는 전혀 구조신호를 받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통부에 의하면 해운국 산하기관의 무전시설로는 부산 해운국과 묵호해안국에서 24시간 해상 사고의 구조신호를 받을 수 있는 수신시설이 갖춰있고 여수에도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수신할 수 있는 무선시설이 돼 있으나 이날 아무런 무전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통해안국은 사건이 난 이날 오전 11시 반까지 아무런 지방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 통신이 들어오고 각 신문사에 문의 전화가 쏟아진 다음에야 부랴부랴 사고 진상을 확인하기에 안절부절했다. 교통부 당국은 또 이날 오후 1시경에야 경찰로부터 침몰 확인 연락을 받고 뒤늦게 부산의 관계관을 급파했다. 또 교통부는 이제 와서 제주, 부산 등지에 확인 전화를 걸었으나 사고를 확인하지 못했었다 한다. 교통부는 사고 보고가 늦어진 경위를 캐기 위해 자체 조사에 나섰다. 남영호가 침몰하면서 타전한 SOS 신호가 여수어 무선국에 수신되었으나 숙직통신사에 묵살되었음이 뒤늦게 밝혀짐으로써 수협 산하 과거 무선국 각 지구의 해양경찰대 무선국 교통부 산하 각 지방해운국 최신부 산하 각 해안 무선 전신국에서도 SOS 신호를 포착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치안국은 이날 낮 비행기를 현장 상공에 급파하여 사고를 확인했다. 현장에는 해군 경비정 3척, 해경 경비정 2척 등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일본 어선 5척과 일본 순시선 4척도 구조 작업에 협조하고 있었다. 서귀포경찰서는 이번 남양호의 침몰 사고는 적재 중량을 초과해서 승객과 화물을 실은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경찰에 의하면 제주 일원 해상엔 12월 12일부터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그동안 육지로 가는 여객선이나 화물선이 한 척도 떠나지 못하고 발이 묶였다가 12월 14일 폭풍주의보가 해제되어 처음으로 남영호가 출항하게 되어 밀감만 해도 2만 상자 약 150톤을 실었으며 길이 막혔던 승객들도 한꺼번에 많이 타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경찰은 승선자 명부에 기재된 승선자 수는 승무원 승객을 합쳐서 276명이나 명부에 기록되지 않은 승객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었다. 박경원 내무부 장관은 12월 15일 오후 2시 반 정상천 치안국장을 대동하여 사고 현장으로 떠났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12월 15일 오전 약 200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운 것으로 추산되는 한국 여객선이 부산과 제주도 사이의 해상에서 침몰했다는 무선 보고를 현지의 일본 순시선으로부터 받았다고 전해왔다. 순시선의 보고에 의하면 스시마 대마도 남쪽 110km 해상에서 표류하고 있던 침몰된 배의 승무원 4명과 승객 2명은 부근에서 고기잡이하던 일본어선 고아마루호에 의해 구조되었고 조난 현장 부근을 순시하던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구사각기호도 이를 확인하여 해상보안청에 연락했는데 보안청은 순시선 4척을 즉시 스시마 대마도 서쪽 91km 해상의 사고 현장으로 급파했다고 했다. 참사를 빚은 남영호는 승무원 19명과 1등실에 20명, 2등실에 38명, 3등실에 137명이 탑승하고 정원은 모두 295명으로 강철선인데 1968년 3월 12일 서귀포와 부산 간에 첫 출항을 했다. 1967년 12월 경남 조선회사가 제조한 남영호는 중량 362.04톤의 길이 33m, 폭 7.2m, 시속 15노트며 무전시설을 갖추고 있고 디젤기관 1400마력이 여객선의 제원이며 선주는 강우진 씨였다. 서귀포와 부산 간 정기 여객선은 남영호 외에 덕남호 정원 194명, 제1공 남호 정원 145명이 있었다. 12월 15일 오후 2시 25분 해경부대장 한승석 총경이 지휘하는 503호 해경기는 상백도 동쪽 20마일 해상에서 나무 상자 위에 매달려 구호를 요청하는 포류 승객 2명을 발견하고 선박자 안에도 표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로써 이 해상이 사고 지점에 가까울 것으로 보고 기속 수색전을 폈다. 남영호 침몰의 비보가 전해지자 부산, 서귀포, 성산포 부두엔 승객 가족들이 몰려들어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고 땅을 치며 통곡했다. 이제 물결도 잠잠해진 바다 위엔 애처로운 호곡 소리만이 크게 메아리쳤다. 비극리 남영호가 출발했던 서귀포 부두엔 15일 낮 비보를 듣고 3에서 400명의 승객 가족들이 몰려들어 우리 아빠, 우리 엄마를 살려달라. 고아우성이었다. 서귀포 수상파출소 옆에 있는 남영호 승선장은 발버둥치는 승객 가족들로 아수라장을 이루어 정사복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이들을 달래기에 진땀을 흘렸다.
경찰은 우선 승선자 명단을 파악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승선자 명부에 기입되지 않은 승객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부두에 모인 승객 가족들은 12월 12일부터 발효 중이던 폭풍주의보가 12월 14일에야 거쳐 남양호가 많은 밀감과 승객들을 실어 그러잖아도 떠날 때부터 불안한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고 말았다. 고발을 굴렸다. 비보가 전해진 12월 15일 오전 11시경부터 김복연 여인 42 등 3에서 400여 명의 승객 가족들이 부산 중구 층모동 3가 8번지의 남양상선 회사 앞에 몰려와 가족의 안부를 물으면서 애태웠다. 김 여인은 12월 14일 밤 북제주군 영평면 비안동에 사는 사촌 언니 김공아 여인 47이 남양호편으로 부산에 도착한다는 전보를 받았다면서 발을 굴렸다. 한편 승선 가족들이 몰려들자 회사 직원들은 모두 행방을 감추어버려 가족들은 우선 회사 직원들이라도 만나 소식을 알려고 텅 빈 사무실에서 아우성치고 있는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50여 명의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경계하였다. 여수남방 소라도 근해에서 침몰된 남양호의 승선자는 무찰 승객, 승무원, 어린이 등을 포함하여 모두 331명으로 밝혀져 12월 16일 낮에 이중통신사 김박지 씨 등 12명이 구조되고 나머지 319명은 거의 익사한 것으로 단정되었다. 경찰과 군당국은 일본 민 미군의 협조까지 얻어 12월 15일 밤 철야 구조 작업을 펴고 16일에도 해공 입체 구조 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구조된 남자는 승무원 2명과 4명의 승객을 합쳐 6명, 여자도 6명으로서 이 중 8명은 일본 선박에 의해 나머지 4명은 우리나라 경비정 또는 어선에 의해 각각 구조되어 모두 부산으로 이송되어 부산에 있는 중앙병원에 입원 거료 중인데 건강 상태는 대체로 좋은 편이었다. 사고 당시 남양호에 탄 사람은 서귀포 승객이 190명, 성산포 승객이 121명 등 311명과 승무원 및 그들의 가족 등 20명으로 승객 가운데는 배표를 사서 탄 사람이 254명이고 무찰 승객이 57명으로 나타났다. 해경과 해군은 12월 15일 밤 수심 89m의 사고 현장 부근에 조명탄을 터뜨리고 철야 작업을 벌였으나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12월 16일에도 평온한 날씨를 맞아 6척의 해양경비정과 3에서 4척의 해군 함정이 합동구조 작업을 벌였다. 이번 남양호 침몰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선중 362톤의 이소형 선박에 정원 302명을 훨씬 넘는 331명의 승선자와 적재 정량이 149톤을 3배나 초과하는 500여 톤의 화물을 실어 전복된 것으로 판명됐다. 참사 전날 서귀포를 출항할 때부터 남양호는 화물을 너무 많이 실어 선체가 기우뚱했으며 성산포에서는 임권순경이 화물 초과 적재라고 출항을 제지했으나 선박 회사 측은 그대로 출항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날 화물을 무리하게 많이 실으면서 무거운 짐을 제일 밑내 싣고 가벼운 짐을 위에 싣는 적화법을 어기고 화물을 선창 아닌 갑판 위에 무질서하게 실어 선체가 중심을 잃고 기우뚱거리면서 바닷물이 침수하여 기관까지 일으켰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교통부는 당초 남양호 승객을 270여 명으로 집계했으나 승객 수가 예상보다 많은 것은 무찰 승객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임검경찰관의 단속 소홀도 지적되었다. 치안국은 남양호 침몰 원인은 화물 적재량 초과 때문이 아니라 기관 고장 때문인 것 같다고 말하고 있으나 남양호는 3년 전 제조된 새 선박이며 적재량 초과는 구조된 선장 강태수 씨와 통신사 김박지 씨의 진술이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남양호 선장 강태수 씨는 남양호의 침몰 원인은 화물을 너무 많이 실어 적재량을 초과했기 때문이며 자신은 서귀포에서부터 여러 차례 화물이 너무 많아 운항할 수 없다. 고 주장했으나 사무장 강창근 씨 27 등이 우겨 적재량을 초과한 화물 때문에 처음부터 위험 항의를 했다고 말했다. 선장 강 씨는 성산포를 떠날 때 승객 외에도 밀감 등 화물을 적재 정량 최고 149톤보다 3배가량이나 많은 500여 톤이나 실은 것으로 자기는 보고 있다고 말했다. 남양호 승객의 출신 지역은 제주도 출신이 191명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나머지 120명은
충북과 전북을 제외한 전국 각 지역에 흩어져 있었다. 승객들의 각 시도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제주도 191명, 부산 49명, 경남 16명, 경북 7명, 서울 6명, 강원 5명, 경기 14명, 충남 4명, 전남 3명, 군인 2명, 제1교포 1명, 출신지 불명 5명이었다. 경찰은 남영호의 사고 원인이 정원인 321명보다 14명이나 초과 승선시켰고 적재 화물도 정량인 150톤보다 많은 530톤을 실어 선박의 표시선을 넘는 데다 화물을 하층에 싣지 않고 갑판 앞뒤와 좌편에 실어 선체를 5도가량 기울게 한 채 운항한 것이 있었음을 밝혀냈다. 남영호 조난자 유족들은 12월 16일 오후 선박회사와 부산지방해운국, 해운조합 등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사후 대책에 전혀 성의가 없다고 분개했다. 부인과 아들을 한꺼번에 잃은 김두추 씨 30일 등 200여 명의 남영호 유족들은 16일 오전 9시부터 해경, 해운국, 남영상선사무소에 찾아가 사후 대책을 요구했으나 해경은 해운국의 책임을 미루고 해운국은 해운조합의 해운조합은 선박회사에 가보라는 등 서로 책임을 미루어 부산지방 해운국에 물려와 시체 인양 위자료 등 사후 대책을 요구하면서 당국의 성의 없는 태도에 울분을 터뜨렸다. 12월 17일 남영호 조난자 유가족 300여 명은 부산지방해운국 해무과 사무실에 몰려가 시체를 빨리 인양해달라고 주장하며 이날 오후 2시경 농성을 벌였고 이에 앞서 일부 유족들은 지방해운국이 대책이 소홀하다고 해부과장실에 들어가 탁상 유리를 깨는 등 한때 소동을 부렸다. 연고 없는 빈소를 차려놓고 이틀 밤을 지낸 남영호 유가족들은 12월 17일 오후 3시경 해경 869함에 조명옥 34 등 4구의 시체가 들어오자 부두에 몰려 울음을 터뜨렸다. 이날 해경 869함에 실려온 시체는 조여인을 비롯하여 어린이 1명과 여인 2명으로 이들은 16일 오후 4시경 사고 현장 부근에서 발견되어 인양되었으며 우선 신원이 확인된 조여인의 집이 있는 서귀포로 옮겨진 것이었다. 12월 17일 부산시경은 남영호에 승선했던 승객은 승무원 19명과 승객 316명을 합하여 335명이며 지금까지 구조된 12명을 제외한 나머지 323명은 모두 사망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한편 남영호 침몰조난자의 시체 인양 작업에 나선 결과 해군은 12월 17일 오전에 사고 해역을 수색하고 있으나 수심이 80m 이상으로 깊어 시체가 떠오르기만 기다리며 근처 해역을 헤매기만 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해경은 해군과 합동으로 4구의 시체밖에 인양하지 못해 12월 17일 오전부터는 저인망호선을 동원해 인양 작업을 돕겠다. 그런데 17일 아침부터 남영호가 침몰된 해상의 조류 이동이 점점 심해짐에 따라 시체가 조류를 따라 옮겨질 것에 대비하여 수색대는 이날 아침부터 조난 지점 반경 10마일 해역에 저인망호선을 투입하여 수색 작업을 벌였다. 침몰한 남영호의 선체 인양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수심 50m 이상의 심해에선 작업할 수 있는 특수 잠수 장비가 없어 불가능하다고 12월 17일 오전 해군 당국이 밝혔다. 이날 해군 당국에 의하면 수심 50m까지는 심해 잠수부가 작업을 할 수 있지만 남영호가 침몰한 해역의 수심이 무려 80m에서 90m에 이르고 있어 잠수부가 수압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특수 잠수복 등 특수 장비 없이는 심해 작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날 조난 해상에는 해군 함정 3척을 비롯 해경 경비정 6척, 어선 3척, 일본 어선 3척 등 모두 16척이 활동 중인데 해경은 선체 인양을 위해 일본사로 베이지 회사에 기술 및 장비 요청을 의뢰했다. 해경과 해군은 12월 17일 동경 128.7도 북위 342도 부근 바다 밑에서 디젤 기름이 떠오르는 것을 발견하여 이곳에 남영호 선체가 가라앉은 곳이 아닌가 보고 미군 UDT 요원 등 잠수 요원 등의 도움을 얻어 남영호의 선체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남영호 선장 강태수 씨 53과 통신장 김박지 29를 업무상과실 치사상 및 업무상과실 선박전복 혐의로 남영호 선주 강우진 씨 35를 업무상과실 치사과 업무상과실 전복 및 계항질서법 위반 등 혐의로
부산해운국 출입한 담당 직원 최복선 씨 45, 부두관리사무소 선박검사계 직원 김태수 32, 김옥수 씨 32 등 3명을 직무유기혐으로 구속할 방침을 세우고 부두관리사무소장 강석천 씨 43은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사고를 낸 남영호는 1970년 11월 28일 제주 앞 해상에서 좌초된 일이 있었던 것이 밝혀졌다. 그러다 사고 나기 한 달 전에 선체 보험 가입을 한 것에 대해 한 달 전 좌초로 선체에 이상이 생겨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경찰은 조사하기로 했다. 그 시절에는 라디오도 없던 시절이라 뉴스를 접하지 못해서 들어본 기억이 없지만 51년 전의 남영호 선박 침몰의 영상을 준비하면서 8년 전인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0분경 대한민국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전복되어 침몰한 사고가 떠오른다. 8년이 지나도록 세월호가 침몰한 원인과 박근혜 정부가 승객을 구조하지 않은 이유가 밝혀지지 못하고 있다.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게 될까요? 진실은 숨길 수가 없으며 반드시 드러날 것으로 믿는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승선객 476명에서 희생자 및 실종자 304명 중 안산 단원고 261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고로 희생자 외 특히 단원고 학생들의 희생이 문제인 정부를 탄생시켰다고 본다.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